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진우입니다.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대해서 저희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결산과 시산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은 회계의 순환 과정 마지막 내용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회계 순환 과정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접해 볼 거고요. 기말 수정 분계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결산 때 해야 되는 수정 분계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기말 수정 분계에 해당한다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세부적인 회계 처리, 세부적인 수정 분계 유형은 차후에 뒤쪽에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 마무리 집중하셔서 내용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후딱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회계 기간, 우리가 회계는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보고 기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회계 기간은 기초에서 기말까지를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 기간에는 일정한 경제적 사건, 기업의 경제적 흐름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회계 순환 혹은 회계 순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래가 발생한다. 그럼 그 거래를 붕괴를 하게 될 거고요. 붕괴할 때는 계정 과목을 토대로 거래 판료서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붕괴된 내용은 붕괴장의 내용은 총계정 원장으로 각각의 계정으로 전기를 통해서 원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게 되는데 수정 전과 수정 후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수정 전은 틀리는 거고 수정 후는 맞는 거다. 잘못되어 있는 걸 맞는 거로 고치는 게 이게 수정 전과 후의 차이냐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작성된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한다면 이 수정 전 시산표는 틀렸다라기보다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정확하지 않은 수정 전 시산표를 기말 수정 붕괴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정해준다, 고쳐준다. 그 결과물이 바로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말 수정 붕괴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고요.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손익계산서 마감, 재무상태표 마감,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기말 수정 붕괴가 결산하게 되는 결산일의 핵심적인 실무 절차, 실무 작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결산의 기본적인 작업의 첫 번째 출발점이 보통은 손익에 의한 우리가 앞쪽에서 선급 비용과 선수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익의 발생,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죠. 이런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결산에서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즉 현금주의로 처리된 걸 그대로 두고 발생주의나 실현주의로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 전 시산표는 틀렸다라기보다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든다라는 건데 물론 결산 때는 이 두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많아요. 네, 종류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건 12월 31일에 결산 작업을 하기 전에 시산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수정 후 시산표가 바로 결산하고 난 뒤의 시산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의 절차를 예비 절차와 그리고 본 절차와 후 절차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예비 절차는 일반적인 발생한 거래, 붕괴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부를 작성하는 걸 예비 절차라고 했었고
본 절차는 장부들을 마감하는 걸 본 절차라고 했죠. 그 마감한 본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게 후 절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난 시간도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말 수정 분계나 수정 후 시산표 만드는 걸 간혹 결산의 예비 절차가 아니라 본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데까지가 예비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 분기를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예비 절차고요. 그 시산표를 마감해주는 작업이 본 절차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적으로 볼 때 이론상의 회계에 대한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의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말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수익 비용의 마감, 자산문제 자본의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답은 1번이고요. 문제의 답이 1번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래 식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기본 순서, 전체적인 순서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업한 학습한 내용과 이번 시간에 간단히 살펴본 회계 순환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형태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건 기업이 가지는 회계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죠. 물론 이 정보 이용자는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내부 이용자도 있었고 외부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부 이용자에게 보여준 회계는 관리회계라고 했고요. 외부 이용자에게 보여준 회계는 재무회계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되셨다면 중요한 건 회계 주체인데, 회계는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 기업이죠. 회계 주체는 기업이고요. 회계 정리된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기업주가, 경영주가 진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회계의 기본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기본적인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거래는 분계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장소는 분계장이죠. 예를 들어 거래에 대해서 분계하는 기본 핵심적인 거래 8요소였고요. 증가와 감소, 발생, 소멸이 있었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비용과 수익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계장에 분계된 내용은 원장으로 전기를 하고 이 전기가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이 시산표, 그리고 정산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 지금 실무에서는 정산표라는 개념은 잘 쓰지 않고요. 시산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예비 단계로 작성하는 걸 정산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산표가 전기가 맞는지 검사할 때 그 검사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금액 오류와 한쪽 오류, 이 자체가 대차 차액을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시산표는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를 검사를 하는데 합계 잔액산표가 실무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고요. 시산표에 대한 등식은 반드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발견 가능한 오류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정리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금액적인 오류와 금액이 한쪽 틀리는 대차 차익만 찾을 수 있다 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발견할 수 있는 거 없는 내용은 자격시험 문제도 워낙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절차와 기본적인 장부에 대해서 작성하는 예비 절차와 마감하는 본 절차를 지나면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라는 후 절차가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아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었고요. 나머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등은 전부 다 일정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정태적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은 동태적 보고서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는 화면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어떻게 본다면 조금 줄여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장부의 분류는 크게 주요부, 보조부, 그 중에서 저는 주요부 두 가지, 주요부의 분계점, 총계점 원장, 보조부는 보조부와 보조기입장이 있는데 보조원장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장부를 작성하는 순서가 있고 예를 들어 마감하는 순서가 있다라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부터 정리하자면 작성은 재무상태표를 먼저 합니다. 기초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익의 작성을 할 거고요. 손익계산서가 이상이 없고 마감이 되어야 재무상태표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연결 흐름 관계도 저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면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잉여금처분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거쳐서 보통은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뒤쪽에 자본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학습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반복된다. 반복되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조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순환 과정에 대한 정리된 자료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회계순환 과정을 지나 우리는 기말 수정분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말 수정분계는 기말에 결산을 할 때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값을 정확하게 수정해주는 작업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틀린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걸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언제 하느냐? 기말 결산 시점에 하게 됩니다. 결산이라는 게 바로 12월 31일이고요. 그 수정분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수정분계하기 전 단계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 그리고 수정하고 난 뒤에 만들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가 되겠죠. 우리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정분계를 하게 되는데 결산 때 하는 수정분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항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 뭐 비용과 수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이죠. 비용과 수익의 발생, 손익의 발생이라고 하고요. 소모품의 정리, 현금 과부족 정리, 유가증권 평가, 가지급금, 가수금,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대한 환산,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기말 재고자산 등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 지금 시점에서 다 정리하고 우리가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만 정리한다면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언급은 했었습니다. 뭐냐면 비용과 수익의 이연은 우리가 손익의 이연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비용과 수익의 발생은 손익의 발생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네 가지 계정이 있는데 손익의 이연에는 기본적으로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있었고 손익의 발생에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이 있었는데 제가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연에 해당하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이렇게 기본적인 두 가지 계정이 있고 내가 받지 못한 미수수익과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비용이 있을 때 우리가 앞쪽에서 기본적으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점을 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선급비용과 미수수익 요거 두 가지는 기본적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에 해당하고요.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지금은 저희가 앞쪽에서는 결산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말 수정 분계가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회계 처리 절차를 뒤에서 할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학습을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은 결산 때 뭔가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결산 기말 수정 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급 비용이나 선수수익이나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 수익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 수익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은 결론은 당기순이익도 정확하지 않다가 되고요. 이 내용들에 의해서 비용 수익을 조정을 하셔야 결산 수정 분계를 하셔야 비용 수익이 정확하게 장부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은 결산할 때 기말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구나. 결산이라는 게 박수 3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조금 많구나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 수정분계를, 기말 수정분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는 이제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가 어떤 건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기본적인 회계순환과정 소개, 회계순환과정 하에서 결산과 기말 수정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결산이나 기말 수정분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전부 다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렸듯이 이런 결산 절차가 있고 이런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뒤쪽 가면 세부적인 절차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결산과 기본적인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전체 기출 예제 평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계, 재무회계 기본 파트에서는 회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다음 장에서 시작하게 되는 기본적인 계정과목별, 우리 계정과목 분류별 실질적인 회계 처리에서 내용 반복을 조금 하면서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